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월급의 얼만큼을 저축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내 월급의 최소 50% 이상을 저축해야 됩니다.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월급의 90% 이상을 일단적으로 저축해야 됩니다. 라는 등등의 여러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내 월급의 몇 퍼센트라는 방식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월급의 60%, 70%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저축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무조건 200만 원 이상은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 월급이 250만 원이면 당연히 5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월급이 300만 원 늘어난다라고 하면 내 생활비가 그대로라는 조건 하에는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작정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아껴 써서 저축률을 좀 높여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200만 원 생활비가 아니라 100만 원 생활비를 나가게끔 소비를 통제한다면 월급이 250만 원 정도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축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내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축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활비라는 게 변수로서 작용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는 고정된 값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고정된 상수와도 같습니다.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대로 변수는 바로 저축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 저축을 할 수 없다, 저축을 무조건 하고 나머지 생활비를 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접근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마지노선을 정할 때에 의미가 있는 접근이지 본질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은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정도, 조금 길게는 20년 정도를 보고 달리는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에 내가 불과 몇 개월 정도 저축을 조금 빡세게 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비라는 포인트입니다. 저축을 몇 퍼센트 해야지가 아니라 내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만족스럽게 관리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소비를 했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또는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의 생활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활비가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초 체력이 튼튼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적게 가질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내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거는 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때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 생활비가, 내가 최소한으로 잡은 그 생활비가 자산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자산에서 내가 원하는 생활비가 나오는데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의 수익률에서 생활비가 나오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내 생활비가 나오는 자산의 규모가 있는데 그 자산 역시 구매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산이 인플레이션만큼은 매년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었을 때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적절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에서 말씀드렸었던 수익률을 합한다면 대략 4%에서 5%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매년 그 수익률을 내가 낼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자산과 그 자산을 매년 5% 정도의 수익률로 낼 수 있게끔 만드는 나의 경험, 지혜가 쌓이기 전까지 우리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5가지 원칙을 지키신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저축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 옵니다. 물론 저도 그 시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만큼의 자산이 그럼 적당한가라는 것은 정답은 없겠지만, 대략적으로는 10억에서 약 20억 정도의 순 투자 운용 자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순
투자 운용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주식, 채권, 그 외의 원자재 등등의 투자 상품이 뭐든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깔고 있지 않고 얼마든지 매수 매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순수 투자 운용 자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일단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해라.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은 아니지만 핵심 개념은 아니고 마지노선의 개념을 잡을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내가 모아야지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2천만 원도 모으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 됐건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 또한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에 최소 3천만 원은 모은다 라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을 모은다면 한 달에 적어도 250만 원 정도는 모아야지 3천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집중하지 않더라도 1년에 3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모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모으는지 1년에 얼마를 모으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제 연봉이 있을 것이고 그 연봉 안에서 제가 쓰는 소비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비를 지키는 선에서 얼마든지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생활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적금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만 통제를 제가 꾸준하게 잘 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세이빙이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서 이자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거나 그런 형태로 올바르게 쓰이는 돈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활비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과소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저축을 얼마나 할까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1년에 적어도 요 정도는 모으자라는 마지노선은 정하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저축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는 내가 월급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간에 성과급이 올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5가지 원칙이 달성될 때까지, 자산에서 그 최소한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저축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이든 자기만의 사업이든 뭔가를 계속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이상 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생활비를 통제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자산을 구축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자산을 현명하게 굴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실 때까지 좋은 소비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